오늘은 약간 시사 전에 경주 지진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경주 지진 관련된 뉴스를 보고 지진 전문가로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정보가 통제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뉴스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처음에는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하고 다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빨리 말해. 자, 일단 몇 가지 점에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지와 어떤 대피 경보가 네. 발생 시점에 비해서 30분 가까이 늦었다는 거죠. 이런 기사가 왔어요. 중앙일보에. 지진 30분 지나서야 낙하물 주의. 이렇게 늑장 재난 문자라고 해요.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거 페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시 해놓고 4시 55분 여기 발생한 지진 관련 해놓고 받은 시간은 근데 5시 43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4시 55분에 보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정상적으로 따지면 30분이 아니고요. 거의 50분이 늦은 거예요. 50분이. 그러네요. 지진 나고 50분 후에 알려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밑에 이런 건 있으니까. 5시 7분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속보를 내는데 속보 안에 충격을 받은 게 피파로만 관측해서 네. 4.0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4.3으로. 그러니까 4.3에서 4.0으로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진앙지가 12km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상식이 없으신 분은 그냥 쑥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큰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음모론을 약간 섞어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지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화산대하고 연관 없이 일어난 매우 특이한 지진입니다. 즉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환태평양대를 지나는 주변 국가에 어떠한 형태의 지질 운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경주 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진앙이 얕아요. 12km라고 추정을 했다는 거죠. 네, 12km. 네. 그럼 12km 정도의 진앙이라고 하면 화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고 이건 100% 단층대의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이를 접어왔는데 이렇게 이게 종이가 이게 흙에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해외 어떤 외부의 지진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구겨지거나 흔들렸겠죠. 네. 즉 밑에서 이제 힘이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12km 밑에 있던 지진 단층이 갑자기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합니다. 화산대도 없는데 무슨 힘이 이거를 흔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이 진앙지를 저쪽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면 피파에 입각해서 이 정도 진앙과 말하자면 진도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과학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지진은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그럼 P파의 차이는 뭐냐? P파는 충격 진동에 의한 파장이고 수평으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단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충격이 나오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체, 흙 모두를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흔들림에 대한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파장은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충격인 거예요. 하지만 피파는 일종의 이제 피파라고 부르는 프리머리라고 하는데 먼저 진도를 보여주는 게 먼저 진도의 전조를 보여주는 어떤 지진파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S파입니다.
그럼 S파는 왜 차이가 나냐? S파는 그 진동이 수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게 S파라는 거지. 근데 S파에 관련된 추정을 이 정부가 기상청이 내놓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S파가 일어난 데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가 없거나 밝히기가 싫은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뭐 외부적인 화산이나 지진 활동의 영향이 아니고 지층이 갑자기 흔들린 거야. 즉, 이 밑에 있는 단층이 푹 꺼지거나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층대가 위에서의 압력이라든지 뭐 밑에서의 어떤 내부 지하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지반이 약해지거나 해갖고 밑에서 이가 흔들린 거야. 무너진 거지, 수평인 상태에서.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역이 왜 위험하냐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일단 기존에 경주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일종의 지진대 내지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단층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단층 구조도 흔들리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원인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쪽 지역만 이렇게 콱 무너지게 되면 그건 내부 원인이 아닌 다른 지진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진을 아까 얘기한 대로 피파로만 설명을 해버리니까 지금 경주, 포항, 울산 이 모든 지역에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 그 진앙지가 경주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포항에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지. 지난번에 그때 수능 앞두고 포항 네. 지진이 있었죠. 네. 나중에 아니다 우겼지만 나중에 뭘로 밝혀졌죠, 원인이? 지열발전소. 네. 포항에다가 이명박이가 시추해서 꽂아놨던 지열발전소에서 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지도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진앙지라고 말하는 데가 그 포항 지열발전소와 있던 지역과 매우 인접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원인이 지열발전소 그때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거나 또는 그 당시 시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추공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 물을 쏟아넣는 진짜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지열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물들을 쏟아 부었으니까 거기 쏟아 부었던 물에 의한 단층의 약화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제2의 포항 지진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왜 이 상황에서 애들은 30분 동안 늦게 해가고 피파만 가지고 계산했다. 이게 수평축만 갖고 계산해서 저쪽 지역에서 포항, 영천, 경산, 울산까지 전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최근 들어 포항 지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로 의한 피해도 100% 국가 배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따라서 이걸 그냥 가볍게 지진이 한번 일어났나 보다. 새벽에 뉴스 한번 뜨고 말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진 경보 자체가 늦었어. 이 지진 경보를 낸 건 갑자기 저쪽 주변 지역, 경주, 포항, 울산에 있는 주민들이 땅이 흔들려요, 건물이 흔들려요. 엄청나게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진 경보를 냈어. 그래놓고 피해를 하라고는 1시간 후에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앙 위치나 정확한 지진 원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지진인 것처럼 대충 발표를 해놓고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주 지역, 이쪽 지역에서 만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각종 원전들이 지금 이쪽 지역에 계속 물질, 예, 핵발전소 다 있어요. 핵발전소들이 다 이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다 있어.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원인을 떠나서라도 이쪽 지역에 진도 사라 그러면 뭐 아무리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진을 있다 그러면 구조물의 어떠한 형태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실체 파악을 안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돼. 왜?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돈, 이득, 지네들 기득권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고 이 지진이 문제가 되면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원전 확대 정책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기록됐던 지진 어떤 강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한 30년, 50년 동안 기록됐던 중에. 사가 넘는 거는. 사가 넘는 처음 거는 봐요. 처음 봐요, 나도. 내 평생에. 그래서 몇 년 안 살아본 나도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났다 그러면, 야,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원인 없이 제공되고 있는 기사나 정보의 양이 너무너무 문제가, 아니, 너무너무 축소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도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네. 적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일 도쿄나 이런 지역에서 진앙 12도 뭐 12km 이내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도시직하 지진 얘기가 나와요. 이런 지진이 대도시 밑에서 일어나면 구조물이 많고 뭐 가스관, 배수관, 하수관 이런 게 많은 이 도심 지역 밑에서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 기반 시설 자체가 다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 이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조사나 대응이 없다는 거야. 이미 이제 한번 진도사로 흔들어 놨잖아. 네.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멀쩡하게 있는데 이게 조금씩 계속 추가로 허물어지거나 이번 진동을 통해 갖고 지하에 공동이 생겨 갖고 그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함몰 사고 같은 게 일어나 갖고 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할 거야.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지. 근데 그러한 국가적 대응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게 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살면서 진도 4.3짜리 지진을 언제 겪어봤어요? 나는 이번이 처음이야. 4.3짜리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진 단층 내지는 취약 단층이 높은 경주 인근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이와 관련된 정부와 학계의 송 작가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와 학계의 제대로 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에이, 실제로 기대 안 하면서. 기대해요?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탐침 들고 쫓아가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네.